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다음 서울시는 어떤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자꾸 이제 외국 문화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인지에 뭐가 걸리는가가 되게 중요해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외국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인으로 가장 잘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미국 같은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고 뭐 주지사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냥 무슨 장관이나 의원이 있지만요. 의외로 메이어라고 부르는 시장이라는 존재가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역할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에서는 이 도시 문화가 되게 오래됐으니까 이 메이어라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잘하면 이 시가 잘 되고 이 사람이 잘못하면 시가 확실히 후져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을 뽑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국회의원을 뽑거나 뭐 이랬을 때 대통령은 물론 이제 굉장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게 확실히 보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세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력이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그 도로 하나 놔달라 이러는 건 사실 좀 약간 웃긴 일이긴 한데 자꾸 그쪽으로 이제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를 그래도 20, 30년 이상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시장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눈 올 때라든가, 예, 대중교통이 바뀔 때라든가 이런 거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행정력이라는 말로 프레임을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행정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관료들 잘 다루면 되는 이런 민생에 그냥 초점을 맞추면 되는 정치하고는 떨어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는 시라고 하는 대단한 자치 공간 안에 자신의 의식을 투영하고 비전을 투영하고 삶을 대리하는 가장 멋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쪽으로 정치할 생각은 없지만 저더러 만약에 시장을 하라면 진짜 할 생각이 있어요. 네. 우와. 좋은 후보를 찾았네요. 네. 다른 분들 가셨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경쟁자로 비칠까봐. 근데 마음인 거죠, 마음. 아까 그 박진영 평론가님 안에는 이제 옛날 그 심시티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시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왜 재미를 우리가 느꼈을까? 심시티 같은 걸 만들면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말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그 방향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 후보가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은 뭐 한참 또 아파트 막 공급 부족 얘기 나오니까 어떤 모 후보자는 김포공항 부지 싹 다 허물고선 그냥 아파트 때려짓자. 이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서울에서 제일 괜찮은 장면들 한 10개만 꼽아달라. 당신이 보기 괜찮은 풍경. 또는 당신이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삶의 방식. 이런 것들 한 10개만 꼽아달라. 했을 때 그 10개가 캐대언보다는 훌륭해야 되거든요. 캐대언이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앞으로 시장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은 굉장히 많은 그 층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 굉장히 훌륭한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정준이 논에서 좀 후보들 불러서 다 조져주세요. 조져야. 좀 조져야 돼요. 아니, 우리 여기 송영길 후보님. 사실 아까 김민석 총리님도 서울시장 후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안 됐던 사람은 저기 김영남. 밖에는 없고, 우리가 아까 출마선을 해요. 우리가 아까 그 농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이제 박진영 평론가를 제가 이제 정준희 교수님 좋아하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박진영 평론가를 제가 좋아한다는 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진영 평론가를 굉장히 아주 못마땅해 하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시사평론가지만 정치평론가이기 때문에 정치의 게임으로 이 정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이 얘기예요. 대통령감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면 대통령감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해요. 전국의 광역자치 지금 6개인가 7개인가 6개인가 그렇죠. 6개니까 당연히 저거 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장은 특히 MB 효과이긴 하지만 되자마자 막 시장으로 막 저거 하고 이러는 거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안 좋죠. 전 서울시예요. 그게 엄청나게 안 좋은 서울시를 왜곡시켰다고 생각. 아마 거기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고건시장 한 사람이에요. 고건시장은 여간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원래 신중한 사람이. 근데 조수는 뛰쳐나갔죠. 저기 대통령 되겠다고. 거기다가 이명박은 4년 안에 청계천 같은 거를 4년 안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청계천은 물론 좋을 수는 있지만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4년 안에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왜? 대통령 되려고.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청계천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한반도 대우나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전국을 난리를 시켜버렸거든요. 그건 정말 문제인 겁니다. 아유, 정말, 근데 그 양반이 4년만 하길 너무 다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당연히 대통령감으로,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정말 나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박원순 시장은 솔직히는 너무 대통령으로 주변에서는 하지만 뜨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안 좋은 거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대통령에 나오려고 지금 뭐 온갖 짓을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테고 거기다가 정말 나쁜 건 뭐냐. 정말 만약 유력한 대통령감이라고 그러면 서울시장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요번에 서울시장은 누가 돼야 되느냐. 저는 요번 서울시장이 정말 베스트 메이어가 될 수 있는 정말 호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하고 같이 가요. 4년을 같이 갑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전환을 이루듯이 서울도 지금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럴 때 만약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울시에 있잖아요. 자칫하면은 정부하고 각을 세웁니다. 그렇게 각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니면은 가령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하고 각은 안 세웠지만 속에서의 갈등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서울시장을 잘하면은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하는 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이걸 보는 거는 정말 안 좋고 그다음에 특히 다음 시장은 제가 이제 솔직히 요새 서울시장 후보들한테 제가 좀 까고도 다니고 많이 그랬는데 아까 이제 다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 보시죠. 다 아전인수로 나를 편들어줬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격려와 인도수와 여러 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하여튼 공약이 좋은 거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책을 쓴 거는 서울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고 좀 더 제대로 된 공약을 갖고 나와주길 바라고 여기에 많은 의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좋은 공약을 갖고 나오면은 밀어주고 안 그러면 내가 나간다. 이거에 대한 이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게 저긴 게요. 다음 서울시장은 저는 정말 그러니까 왜 요새 자꾸 정은호 총장 때문에 행정력 이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는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은 엄청나게 빅마인드가 필요해요. 대통령에 견줄 만한 빅마인드가 필요한 이유가 서울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5국 3특에 지금 이제 요번에 대전 충청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광주하고 호남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아마 부울경도 분명히 뭐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이게요. 5국 3특에 상당한 주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의 메트로폴리탄 리더십이 돼야 됩니다.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고 그게 대한민국에 대한 포석뿐만이 아니라 세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얘기가 돼서 정말 어떤 서울시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맨날 무슨 게임이 어쩌고 뭐 어쩌서 뭐 어쩌고 꼴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좀 조져야 한다고 했는데 옆에서 바로 조져짐을 당한. 그렇게 마음속에 뒀는데 막 이렇게 때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 몇 명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토리였어도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시장 값만으로는 서울시장 못 돼. 네,
물론 이제 뭐 저는 이제 정치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게 서울시장은 그랜드하게 한국 사회 전체를 저는 끌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제가 균형발전 일할 때인데 찾아갔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업이 84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전 준비하겠다라고. 일단은 그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면 서울은 오히려 개발 여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전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자기가 한번 다른 시도지사들 만나보겠대. 대권 전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은 찾아갔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공기업부터 바로 경기도 내에 외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본인 임기 내에 벌써 해버리셨어요. 추진력 하나 진짜 탁월하신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광역시도지사 나가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접경지에 혁신도시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변장훈 국장님.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죠? 굉장히 난감해. 그죠. 우리 보통 이제 혁신도시라는 게 지방으로만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접경지도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거 남북 문제잖아.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광역시도지사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 사람 그 뒤에 뭘 할까? 저 사람 더 큰 국가를 위한 어젠다도 고민해보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짐작해 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시도지사 되시는 분들이 남북 문제라든가 글로벌한 한국의 문제라든가 한국 전체의 뭐 청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광역시도지사는 그 이상을 늘 그림을 그리고 물론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선의로 좀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김진일 위원장이 말씀하신 빅마인드라는 단어와 아마 박진영 평론가 얘기하는 그게 아마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서울시장 다음 스텝은 뭐야라고 우리도 질문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해봅니다. 서울시장 다음에 남은 거 이제 대통령밖에 없지 않아? 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에서 좀 패착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4년 또는 8년 임기 내에 무언가 뚜렷하게 보이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서울링이라든지 내가 이거 했어라는 거를 티내기 위해서 서울을 오히려 더 망치려고 했었던 것들이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